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정시나 수시 같은 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금 표류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들을 해보는 게 바람직한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부터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분야에서 산업 구조나 또는 연구 같은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의 금융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던 시절에는 우리가 영국의 옥스퍼드라든지 케임브리지 같은 곳에서 실제로 파이낸스나 이컨이나 이런 전공들을 했던 게 정말로 실무에 도움이 되던 시절도 있었고요. 특히 요즘도 자연과학 계통에서 전기, 전자 또는 이런 생물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에 있는 국립대학들 그런 곳들이 좋은 대안으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요, 최근에 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국가들이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메디컬 사이언스 그리고 다양한 artificial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면 natural resource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거기에 맞는 financial engineering, economy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실행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미국에 가고 싶다, 영국에 가고 싶다, 싱가포르에 가고 싶다는 지역의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건물이 예쁘고 날씨가 좋고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가 어떤 국가에서 선두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또는 어떤 연구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볼 법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국가들을 선정한 뒤에는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특정 전공에 관련돼서 대학교 랭킹들을 좀 찾아보면 전공별 랭킹들이 미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biology, bioengineering, 아니면 construction engineering, economy 각각의 각 분야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랭킹들이 항상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 전공에서의 우수 분야가 있는 대학들을 위주로 목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학들을 보통 보면 특정 분야에서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상위권 대학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보통 50위권 이내의 대학들을 보면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이라든지 아니면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이런 학교들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NYU 아니면 USC 아니면 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들 시스템 중에서도 Santa Barbara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고 처음에는 여길 수 있는 아이비리그나 이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무턱대고 우리가 정시로 준비하는 것들은 분명히 제한되는 요인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시 또는 수시 같은 데서 좀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대학들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 2,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좀 명확한 로드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진짜 수없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우리 친구들은 미국 대학교를 갈 때 읽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스킬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책을 딱 던져줬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3줄 요약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요약이 된 3줄이 있다면 그걸로 한 20분에 걸쳐서 2장에 걸친 에세이를 구조에 맞춰서 쓸 줄 아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대학교 수업들을 한국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약 1년치 정도의 대학교 수업을 스스로 통제해보는 연습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최소 B+ 이상으로 유지해보는 경험을 일단 완수하는 게 미국 유학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P라는 저희 캠퍼스의 과정은 그런 것들을 1년 안에 완전하게 준비하고 2학년으로 연계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연계된 대학으로 갔을 때도 학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된 대학에서 우리가 A-, B+ 학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토플이나 이런 점수들을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련된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tern, volunteers, competitions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학업생활 간에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모두 잘 갖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목표 대학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까 다 완료가 됐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과들이 좀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들을 출발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급조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미국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 번의 수능 시험이나 이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이 학생이 되고 안 되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이 처음에 안 되더라도 계속 기회를 줘서 그 기회들을 달성하는 것들이 보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기회들을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구권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완수한 다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노력,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지라는 거를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의지라는 게 좀 잘못 해석될 여지가 큰 것 같아. 너의 정신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니. 근데 그건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될 동기가 없는데 왜 희생을 강요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진짜로 우리 할머니가 정말로 알츠하이머 디시스 그걸로 굉장히 고통받으셨어. 근데 할머니한테 약속을 했다고 치자고. 할머니, 제가 커서 뇌과학을 공부를 해서 할머니가 이런 고통을 안 겪을 수 있는 약을 좀 만드는 연구를 꼭 해볼게요. 이런 동기를 가진 애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한 그 마음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가 내가 예를 들어 과잠을 입고 하버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패션처럼 이렇게 호불호로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대학 간다는 거 아니니? 그렇게 됐을 때는 좀만 어려워도 아이씨 그냥 내가 내 있는 대로 살지 때려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생기는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건 사실 부모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오로지 학생 스스로가 알고 있는 정답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난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난 이 공부는 진짜로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면 의지는 따라오는 거라고 난 생각해. 우선은 학생이랑 부모님이 한번 오시게 되면 나는 학생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학생이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기의 생각들을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엄마 아빠가 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랑 본인이 얘기하는 게 180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학생이 공부를 원래부터 잘했는데 부침이 있는 건지 원래 공부가 좀 어려운 친구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제안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약 2년간의 로드맵, 1년간의 로드맵을 짜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수능이나 정시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이 잘 안 나왔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우리 친구들을 집어넣고 생존자를 찾는 게임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 생존 게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구권, 영미권 교육에서는 이 친구가 지금 좀 부침이 있더라도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까지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는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생존하는 게 좀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낙심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지금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 영미권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줄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나 진로 또는 학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